네, 12월 7일 날 재판에서 판사가 12월 9일까지 오늘이네요.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하라. 그래서 특검, 네, 뭐 그 새 전문위원회 얘기를 듣고 특검이나 변호사나 전문위원이나 이 사람들의 이제 의견을 최종 보고서로 제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여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 특검들은 날짜가 너무 촉박하다. 날짜를 더 달라고 난리를 치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판사가 특검, 변호사, 전문위원이 이 사람들이 최종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이거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어떠냐. 세 사람 이 뭐 변호사, 특검, 전문의 여기서 동의를 하면 서울고등법원에 공개를 하겠다. 당연히 판사는 어떻게든 이재용을 빼줘야 되니까 공정하게 또 이렇게 삼성에서 이런 일을 앞으로 할 거니까 좀 봐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이트에 올리겠다. 그러면서 12월 9일까지 최종 보고서에 동의 여부를 알려달라. 물론 그중에 뭐 비밀스러운 걸 빼고 사람 이름이나 이런 거를 다 빼고 이런 걸 해달라. 이렇게 한 게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삼성 재판에 들어갔을 때 물론 그 7일 날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말에 대한 그 전문위원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말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서도 이 말에 대한 몰수를 할 거냐 압수를 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7일 날 이 판사가 검사들한테 묻는 거예요. 특검한테 묻는 거예요. 이거는 너네의 의무다. 어떻게 할 거냐. 응? 그러니까 이 양재식이가 뭐 압수를 한다는 것은 생각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또 정리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특검이 거기 삼성에서 성과장이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라오싱 그 말을 성과장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특검이 가서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재식이가 뭐 그런 생각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면은 변호사가 이거를 확인해서 주면 그걸로 족하냐 그거를 받아들이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재식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저 새끼들이 진짜 솔직히 말해서 말이 있다는 거를 지들이 확인해갖고 압수를 하면 보관할 데가 있나요? 에?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만일에 그거 저들이 압수를 못해서 삼성이 보관하고 있으면 삼성이 검찰들한테 보관료를 물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특검이 말을 압수를 해도 지들이 가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등신 같은 게 재판도 개 엉터리를 하면서 저러고 앉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12월 7일 날도 이제 김영철이가 그 최수원 씨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많이 인용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하니까 이재용에 대해서 죄를 막 이렇게 뒤집어 씌는 게 많았었고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파기환송심에서 그 박 대통령 재판도 안 끝났기 때문에 문제된 이거 여기 대해서 뭔가 좀 듣기를 희망을 했는데 그게 안 나오고 뭐 결국은 준법위원회 갖고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말에 대한 것도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고 저로서는 좀 아쉽죠. 그리고 준법감시위원회에서도 뭐 제가 준법감시위원회 할 때 다 했어야 되는데 그 특검들이 얘기한 거는 과연 당신들이 이 보고서를 낸 것이 이재용에 대한 만나보고 상담을 하고 한 거냐 이런 게 있었는데 강일원이가 이제 나중에 들어와서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최고 그 경영인 그 이재용을 면담하고 한 거는 아니다. 뭐 이렇게 했었고 나중에 또 뭐 그 김경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누구의 그 마음 속에까지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나 뭐 그 준법위원회나 이제 그 준법위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고 나서는 충분히 지금 이 기업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파악을 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으면서 이제 이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판사가 그거는 받아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피고인도 증언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하는 건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양재식이가 일어서 갖고 우리가 피고인 신문을 한다는 것은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그 전문위원회 여기에서 우리가 그 전문위원회 것이 전부 우리가 이재용에 대한 거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다. 망신 주려고 하는 건 아니다. 물어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면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판사가 그건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누군지 모르지만 증인을 하나 신청을 했었나 봐요. 네. 이게 이제 변호인 측에서 또 특검 측에서 증인을 신청했는데 이거는 받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누구를 증인으로 불른지는 모르겠는데 판사가 증인은 받아주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한 게 있었어요. 지난번 사실 그 재판에서 그러니까 11월 30일이었나요? 또 23일 날 이때쯤에도 특검이 김영철이가 엄청 씨부려 가면서 그 최소은 씨 판결문을 가지고 박 대통령하고 최소은 씨의 그런 문제 하면서 박 대통령의 뇌물 최소은 씨가 요구한 것이 최소은 씨한테 지원한 것이 박 대통령이 지원했다고 하면서 엄청 이제 씨부리고 있었고 변호사들이 계속 같은 내용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박 대통령이 질책을 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조로 계속 얘기해갖고 제가 엄청 진짜 불편했었고 화가 났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 노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제가 2017년도에 재판에 들어가면서 출력한 자료가 엄청 많고 저장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꺼내서 좀 봤습니다. 그때에 보니까 제 노트 제가 이거 두 번째 사실 뭐 그때 막 재판에 뛰어다니면서 우리가 카톡방을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는 톡방에 열심히 막 날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톡방에 글 쓰는 것도 막 빠르지도 못하고 또 여러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노트에 이제 기록을 하자 해갖고 첫 번째 노트는 좀 얇아요. 그리고 두 번째 노트에다가 쓰기를 시작했는데 2017년 8월 2일 날 하고 사실 그 당시에 이재용 삼성 재판은 거의 막바지 무렵에는 일주일에 5일 재판이 열렸었어요. 2주 동안을 그랬어요. 일주일에 4번 정도 하다가 마지막 2주 동안은 주 5일 재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노트를 보면 8월 2일 날 제가 재판에 들어갔었고 8월 3일 날도 재판에 들어갔어요. 정말 졸필입니다. 그랬고 8월 3일 날 네. 네. 8월 3일 날 네, 이렇게 들어갔는데 일단은 뭐 저는 뭐 거의 문장이 안 되는 수준을 써놨는데 제가 그때 기사 빼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정리한 거를 봤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재판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문장으로 된 것이 있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뭐 오정찬 기자가 유튜브에서 다 보여줬기 때문에 무의미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재판에 들어가서 봤고 또 기사를 보고 지금 현재 와서 삼성의 변호인들 왜 말을 저렇게 바꾸나 저는 그 분노를 했기 때문에 2017년도 8월 2일, 8월 3일 날 제가 그 재판장에 생생하게 본 그것을 왜 이재용 변호사한테 저렇게 뒤집냐 하는 것을 저는 증명을 하고 싶고 제가 그날 봤던 것이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8월 2일 날은 이제 특검 신문을 했었고 8월 3일 날은 변호사 신문이었었어요. 8월 2일 날은 재판이 11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11시 18분이어갖고 그때에 하여튼 그 신문 가정 끝나고 나서 11시 18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고 나서 판사가 또 바로 끝내진 않고 뭐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나와갖고 이때쯤에 이재용 부회장이 나온 것이 12시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재판장에 있을 때 우리 동지들이 12시가 넘어서 저를 응원하러 나왔었죠. 그래서 나왔다가 그때에 아마 그때 12시가 넘어서 구치소 차가 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재용 부회장이 차를 타고 나가는 거를 우리가 막 응원을 하고 그랬었죠. 12시가 넘어서 차가 왔나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차가 왔나 안 왔나 뭐 이렇게 옥신각신 하고 있다가 안 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갔다가 이재용 부회장이 12시가 넘어서 가는 거를 우리가 봤었고, 그 다음날 8월 3일에도 한 8시 반인가 이때쯤 끝났어요. 그때 그랬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차를 타고 나가는 것은 9시 20분인가 이랬는데 그때에 우리가 또 우리 동지들 와갖고 이제 응원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재용 부회장의 차에서 의젓하게 앉아있는 걸 제가 찍은 게 영상이 있다고, 그렇게 아주 순간적이지만 있었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때 기억을 제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기사에 문장으로 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물론 이 검찰들이 최근에 23일, 30일 이때쯤에 전부 다 최서원 씨, 박 대통령 이끈을 물고 늘어지면서 특히 김영철이가 그 관련했으니까 대통령이 요구를 해서 너네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지원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했고, 삼성의 변호사들은 그게 아니다. 지원을 대통령이 질책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재용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여기 제가 기사 제가 적어놨는데 2017년 8월 3일 이거는 뭐 SBS 기사에 나온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를 다 그 영상에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에 대한 불만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물론 저도 노트에 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좀 착각을 했을 수가 있는데 2015년 7월 25일은 두 번째 면담이고 2016년 2월 15일 날이 세 번째 면담이었어요. 그래서 2016년 2월 15일 박 대통령하고 세 번째 면담 내용을 설명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JTBC가 왜 정부를 비판하나, 이게 아마 지난번에 제가 착각을 했는데 2015년 7월 25일이 아니고 2016년 2월 15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제 노트를 다시 봤더니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이 JTBC가 왜 정부를 비판하나, 그냥 박 대통령에 대한 거죠. 그러면서 10분 가까이 홍 회장에 관한 불만을 말한 것이 사실인가 이제 이 특검이 이제 물었어요. 그래서 이 부회장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셨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어쩌다가 JTBC 얘기가 나오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물론 뭐 저도 이제 메모되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홍 회장이 외삼촌 아니냐, 응? 중앙일보 자회사의 JTBC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정확한 문구는 기억나지 않지만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럴 수가 있냐, 이적단체라는 표현까지 썼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저는 단어는 다 써놨는데 이걸 제가 문장으로 표현을 못해서 지난번에 좀 어설프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중앙일보가 삼성의 계열사였는데 얘기 좀 해달라. 삼성은 중앙일보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하셨다고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했다는 걸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JTBC,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JTBC가 독립된 언론사이고 자신보다 홍 회장이 윗사람이라 그 얘기를 하니까 박 대통령이 어머님이 누님이시니까 어머니께 말씀드려라. 저는 물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 대통령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정치인 2명의 실명을 거론하고 누구와 어떻게 내 얘기를 하고 다니는 줄 모를 것 같나. 홍 전 회장이 정치 야망이 있는 것 같은데 삼성이 줄을 대는 것이냐.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흥분하셨고 얼굴이 빨개지셨다. 이때 이제 대통령이 흥분하신 거죠. 예, 저도 이제 흥분이라는 단어도 써놓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물론 노트에 써놨습니다. 회장님이 살아 계실 때부터 이렇게 하다가 뭐 이제 놀래갖고 회장님이 건재하실 때부터 이렇게 말을 이제 바꾼 거를 저는 잘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독대 후에 뭐 홍 회장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전달했고 박 대통령과 홍석현 회장이 여러 차례 만난 것을 안다. 이렇게 해서 그날 이제 재판장에서 그 특검이 물었을 때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독대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는 뜻 아닌가 이제 특검이 물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우리에게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설명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특검이 두 사람이 독대와 관련해 상의하거나 내용을 공유했다고 의심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8월 3일 날은 이제 이재용에 대해서 변호사가 이제 신문을 한 거였어요. 예.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이제 할 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성마 지원이 최소연 씨의 딸 정윤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지를 변호사들이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 2015년 7월 25일 면담 과정에서 성계 작업을 언급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는데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변호인들이 특검팀은 대통령이 합병 성사를 도와준 것을 포함해 성계 작업 현안을 정부가 도와주는 대가로 정유라의 지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런 요구를 했느냐? 이재용 부회장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2015년 7월 25일 면담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마 지원을 제대로 하라는 질책을 받고 정유라 지원이란 의미로 생각했느냐? 변호인이 신문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 못했다라고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최소연 씨나 정유라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질책을 정유라 지원으로 연결해 생각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신문할 때. 그러면서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박 대통령이 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정유라를 지원했다는 특검팀의 뇌물 공유 논리를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박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돌아와 삼성 관계자에게 대통령 눈빛이 레이저 같다는 표현을 당시 분에 전달한 것을 알려졌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저 표현까지 써가며 질책을 받았다고 말한 건 실제 상황보다 확대해서 자신이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께 야단을 맞은 것 빼고는 야단 맞은 기억이 없는데 일단 대통령 단독 면담이었고 실제로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를 들은 것도 처음이어서 제가 당황했던 것 같다. 다른 분들에게 한번 그러고 전달을 했어야 하는 건데 후회가 된다. 감정을 한번 글로 해야 되는데 후회가 된다. 이거 법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기사 정리한 걸 보면은 독대 이후 성마 지원 상황을 챙겨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실무랩에서 해결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은 신문에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검이 2016년 2월 15일 이때 뭐 대통령 사건이 난 그 해죠. 3차 독대에서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를 잘 지원해서 고맙다라고 인사한 것으로 특검은 주장을 하는 건데 이 부회장은 이재용 회장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이 기사에 보면 제가 정리한 기사에 보면은 이제 재판부에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은 좀 재판부가 달랐었네요. 재판부에서 질문을 했는데 박상진 성마협회 회장, 삼성전자 사장 이 사람에게 성마협회 문제를 신경 쓰지 않게 해달라며 협회 지원을 하라는 취지를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그 전에 2015년 7월 25일 날 그때쯤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하나에서 삼성으로 성마 협회 회원사가 달라지니까 대통령께서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있지만은 이것이 누구를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노트 있는 거를 다시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지원을 1년에 몇천백억을 쓰는 걸로 아는데 조금 더 한다고 문제가 될까 싶었었다. 웬만하면 해주는 게 어떻겠냐. 방법 등은 알아서 해달라고 했던 것 같다. 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어떻겠냐. 방법 등을 알아서 해달라고 했던 것 같다. 라고 이제 이해를 했다고 재판장에서 얘기를 신문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다시 대통령한테 밉보일 경우 삼성이 얻을 불이익은 어떤 게 있냐고 묻자 이재용 부회장은 성마협회 건으로 대통령이 불이익을 줄 거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다. 2017년 8월 2일, 3일 날 분명히 이재용 부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재판부가 대통령의 성마 지원 요청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다시 물으니까 전하 회장님께서도 그런 건에 대해서 일일이 챙기거나 보고하려 하질 않았다. 최지성 그 실장께서 알아서 챙겨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이렇게 사건이 커지고 이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알았으면 제가 챙겨봤어야 하는데 당시엔 아무 얘기가 없었으니까 잘 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신문에서 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저도 제 노트를 좀 봤습니다. 제가 문장이 안 되는 거지만은 제가 중요한 거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의 8월 2일 날은 이제 그 장충기 사장을 신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장이 궁금해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묻는데 제가 좀 이 부회장의 등을 떠밀지 않았나 생각. 2016년 2월 15일 박 대통령과 이 회장의 독대 후 봉투를 받아와서 장충기 사장에게 주었다는 줘서 구체적인 기억이 없으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특검에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봉투를 이재용 부회장이 박 대통령을 만나가서 봉투를 줬다고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 또 기억이 없다고 하는 거고 또 이 그 장충기인지 최지성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 받아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서 나는 기억이 없는데 뭐 하여튼 저도 지금 기억 안 나요. 장충기인지 최지성인지 받아와서 내가 줬다고 하면 그게 사실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여튼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때도 뭐 검찰이 엄청 지랄들을 했었죠.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봉투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는지 풀로 붙였는지 기억 안 난다. 사실 이런 정말 이날 재판도 엄청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봉투 속에 뭐가 들었는지 요거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삼성 지원하고 좀 관련된 건데 여기 좀 그 부회장하고 뭐 그 두 사장하고 이제 좀 증언이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봉투를 열어보지도 또 이 부회장이 전달한 것도 기억이 안 난다. 장충기 사장의 기억이라면 수용한다. 이게 이제 이재용 장충기 사장한테 줬는데 장충기 사장이 이재용 부회장이 봉투를 받아 가지고 왔다. 이제 이렇게 했나 보네요. 그래서 장충기 사장이 봉투를 줬다고 하면 그걸 수용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네요. 그리고 이제 또 최지성 사장이 이제 변호사의 반대 신문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쭉 이제 있었는데 성마협회를 맡으라고 해서 비인기 종목이고 재계에서 나눠서 하라고 하니 삼성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생각을 했고 어떠냐 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성마협회장 맡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질 필요 없었고 뭐 그럴 계기도 없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또 말을 탔었고 하기 때문에 별로 여기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성마협회를 하나에서 맡아달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도 기억하겠지만 성마협회 그 하나에서 맡았을 때 그 아들들이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하나의 그 사장이 네, 뭐 그 아들도 성마를 하고 그랬지만은 하나의 그 사장이 그 깡패들 데리고 와서 그 뭐 술집에 자기 아들 때린 그 사람들 뭐 하여튼 구타하고 이런 사건들이 많았었고 한동안 뭐 그런 문제가 나니까 또 그 이제 2020년 올해죠. 뭐 지금 동경 올림픽 이거 대비를 해서 성마협회를 삼성에서 좀 맡아달라 이렇게 대통령 얘기하신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로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얘기가 오간 거였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 삼성에서도 별로 그렇게 생각 없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했었고 그렇다는 게 이렇게 신문 기사라 제 노트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박대통령에 대한 유언 비어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회장이 말할 필요도 없다고. 근데 요것은 이제 박상기 사장하고 황성수가 박은호 독일에 가서 박은호를 만나고 왔는데 박은호가 이제 최순실에 대해서 엄청 부풀려서 얘기를 했었죠. 여자가 누구누구 날리고 진재수 노태강 문체부 직원도 날린 여자고 뭐 이렇게 엄청 얘기하고 왔는데 이제 그 박상기 황성수가 그렇게 하고 와서 이 장충기 사장 또 최진성한테 그거를 알렸죠. 이렇게 엄청난 여자가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재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최순 씨에 대해서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알아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야단 맞는 것이 최순실의 농단인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것은 이재용 부회장한테까지는 이제 보고를 안 했고 그때에 또 이런 얘기도 왔었어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제 독담인지는 몰라도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되겠지. 지금 생각하면은 아마 지금 반성을 한다.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이 박상기나 황성수가 독일에 가서 그 박은호를 만나고 왔을 때 최소은 씨에 대한 이런 소문까지 알렸어야 되는데 이 장충기나 최지성 사장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고 법정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오판한 것 같고 반성을 한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최지성 피고인이 정유라, 박은호가 박상진에게 했다는 말이 맞는지 영향력이 어떠한지 확인을 안 했는가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래서 여기 또 뭐라고 답을 쓰네. 항전문을 보내서 구체적인 상황 보고를 받고 보니 이런저런 보고를 받고 최순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어디 알아보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웠다.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루머를 퍼뜨리게 될 경우에 어디서 알아본다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상황이 이렇게 뒤집고 나니까 뭐 어디나 사고가 나면 다 이렇게 뭐 이럴 거 저럴 거 하는 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장충기 사장이나 최지성 사장은 박상기 사장하고 황성수가 독일에 갔다 와서 박은을 만나고 나서 최순실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더 알아보고 했으면 좋았을 걸 그거를 뭐 청와대에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지원을 하게 된 것이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거를 다 나왔어요.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을 하여튼 이렇게 두 번, 세 번 만났을 때 한 번도 최순 씨나 정유라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다 부정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변호사들이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노트를 더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아마 배석 판사가 물어본 것 같은데 장충기에서 들은 것이 복합적으로 배심 판사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을 한 것 같네요.
장충기도 들은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했다. 장사장 때 들은 문건 사안이 어렵고 최서원 씨 딴 대안을 알아보고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는 있겠지만 시비거리 잘못된 판단했다. 실망 끼쳐 후회하고 반성한다.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 실망을 끼쳐 후회하고 또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후회하고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최지성 최지성 사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장에서 최지성 사장이 최종 판단하고 내린 이유는 조직의 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대통령 성마 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대통령 성마 지원 요구한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삼성이 성마협회 그 후원을 맡아달라. 이거는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장이 얘기한 것도 있어요. 쭉 있는데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면서 제가 빨간 줄 쳐놓은 것만 또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호를 만나고 와서 우리가 태도가 바뀌었다. 박 회장이 어디서 질책을 받은 적이 없는데 부회장이 어디서 질책을 받은 적이 없는데 질책이라는 것이 전달받은 것 뿐인데 레이저 같은 건 없었다. 제가 X표를 해놨어요. 제가 재판장에서 글씨를 쓸 때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부정인 같은 경우는 X를 해놓거든요. 레이저는 없었다.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는 이제 박은호가 이제 거짓말을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순실 씨가 장난을 치는구나 라고 인식을 했다. 대통령은 전혀 정유라 지원이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돈이나 사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험상 대통령이 돈이나 사심이 없다고 생각해 왔다. 죄송합니다. 제 글씨가. 네. 그 다음에 공적인 부담을 주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최서원 씨가 부담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제가 노트에 써놨고 그 다음에 최서원도 대통령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구나 해소하는 방법은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거를 설명할 채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정찬 기자의 얘기를 들으면 박상기나 항성수 전무가 박은호를 만나가서 실책을 한 거죠. 잘못 판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최서원 씨가 증인으로 삼성재판에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재판에 제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우정찬 기자의 유튜브에서 최지성 사장이나 장충기 씨가 최순 씨가 증언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랬다고, 최순 씨가 저런 분인 줄 몰랐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자기는 또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박상기 사장이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고 실토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를 키운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놨고 제가 또 이제 또 제가 계속 노트에 써놨습니다. 또 그 중에 특검들이 여기에서 8월 2일이기 때문에 여기 특검들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한테 또 물었어요. 정유라 몰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이재용 부회장이 답을 했네요.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 보면 안민석 이제 특검이 물었어요. 검사 안민석 부정한 방법으로 성마 선수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몰랐다. 말을 탄 지 25년이 됐다. 정치 모르니까 모른다. 정윤회 사건 이런 거 모른다. 정윤회 씨 모른다. 예. 재판에서 알았다. 정유라 모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2017년 8월 2일 3일에서 분명히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 뒤집고 있는 이재용하고 이재용 변호사예요. 그래서 또 검찰이 제가 영어로 대충 갈겠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오긴 하지만 또 이재용 부장이 그랬어요. 삼성 공주 성마에 대해서 이건 검찰이 물었네요. 삼성 성마 공주 성마에 대해서 몰랐나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이제 안민석이 이제 퍼뜨린 그런 속물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물었어요. 그래서 이재용 부장이 정유라는 몰랐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장이 영자 신문이나 일본 신문을 보고 한글 신문은 10분의 1밖에 보지 않는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 때 정유라가 메달 땄다. 국정농단 사건 전이다. 성마 관련 기사 읽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부 다 재판장이 와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계속 2014년 11월 하순 청와대 문건 유출 이거 그 정윤회 씨 사건 이런 거 같습니다. 이런 거 쭉 물었었고 여기서 계속 검찰이 최서원 씨, 정윤회 씨 사건, 최태민 목사의 딸 등등 물으면서 박은호, 정윤호 나와서 봤다. 박은호도 모르고 정윤호 나와서 봤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전에는 몰랐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박은호를 알게 됐고 전에는 몰랐다. 박은호하고는 성마를 해서 성마 임원이라 알고 있다. 이렇게 검찰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재용 씨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주 성마 당사자가 정유라는 거 알았나. 계속 안민석 의원이 또 뭐라고 얘기했네요. 성마 공주가 또 뭐라고 하면서 정유라는 거 알았나. 마장마술 대표가 정윤이라는 거 알았나. 계속 이재용 부회장은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시안게임이 지난 4월 안민석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2013년 정유라가 사건 핵심에 박은호가 있다. 몰랐나?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014년 12월 삼성 SDI 박상진 사장, 제가 박상기라고 계속 잘못해 박상진 사장입니다. 박상진 사장. 면담 내용은 당황했죠. 당황했습니다. 박 대통령하고 면담을 처음 했었고 대통령이 처음 박 대통령하고 처음 면담했을 때 그랬죠. 사실은 제가 그때도 재판을 들으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좀 소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처음 만났고 아직 나이도 좀 어리고 했기 때문에 그런 성격에다가 또 대통령이 처음 만나고 하니까 많이 좀 당황했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처음 만나고 하니까 당황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특검들은 대통령이 이런 걸 요청하니까 요구하니까 당황했냐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높은 사람을 이제 만나고 하니까 당황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찰들이 해석하는 게 너무나 다르죠. 그리고 대통령 면담이 처음이었었다. 대통령이 삼성에서 성마 지원을 맡고 나서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질책을 했다. 정률에 대한 질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삼성이 성마 지원을 맡고 나서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질책을 했다. 정률에 대한 질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용 부장이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또 답을 했었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물론 기록한 게 많은데 박상진 독일 출장 계획 몰랐나?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그랬어요. 또 물론 이 검사들하고 계속 묻고 있는 것 중에 박상진 사장이 독일 출장 계획을 몰랐다.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가 요건 아마 날짜를 잘못 적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7월 5일인지 뭐 7월 25일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정확하진 않은데 박상진은 피고가 대통령에게 질책받았다.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또 물었나요? 독일 출장을 보고했을 텐데 이렇게 하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보고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도 이재용 부회장들이 각 독립회사의 사장들이 독립적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검찰이 이런 게 물었어요. 최수원이 원하는 대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냐? 그러면서 이게 이제 피고인에게 보고가 되었으니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놨네요. 그런데 그런 보고 없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16년 2월 15일 단독 면담. 정유라가 누군지 그때까지 정유라를 모른다. 정유라가 누군지 알았냐 이렇게 할 때 이재용 부회장은 누군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영재센터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알았다. 언론에서 나와서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분명히 재판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들이 너무나 말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여기 그 홍석현에 대한 얘기 굉장히 흥분했다. 어머니가 누님 아니냐. 이건희 부회장 살아 계실 때 말을 안 들었으니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말을 건재하실 때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저도 써놨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뭐를 이렇게 피하는 말투를 했더니 얼굴을 붉히면서 큰 소리로 뭐 이렇게 했냐. 그 두 분 그러면서 두 분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하고 있는 줄 뭘 하고 있는 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냐. 정치 야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줄을 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흥분해갖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아까 제가 기사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여기도 나왔네. 저도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시간은 기억이 없으나 대화의 끝부분에 JTBC를 얘기했었고, 그러면서 쭉 저도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날 분위기가 얘기를 하고 부탁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JTBC에 대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작업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들은 계속 대통령이 흥분해서 한 게 네가 삼성에서 지원을 안 해서 질책을 했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오늘날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의 변호사들 싹 바꿔갖고 대통령이 질책을 해서 성마 지원했다고.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삼성의 변호사들은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제가 저뿐만 아니라 기록에 다 있잖아요. 예? 저는 정말 뭣도 모르고 정말 쫓아다녔지만 재판 기록에 다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또 제가 적어놨습니다. 뭐 기사에 나온 거 제가 거의 뭐 드문드문 다 적어놨습니다. 검찰이 정유라 지원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은 그러니까 이재용 부장이 제가 캐묻지 않았다. 응? 문제가 커져서 뭐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있을 걸 생각 못했다. 잘 처리해 주시겠지 생각했다. 아까 기사에 좀 정리된 게 있었습니다. 검찰이 그러면 검찰이나 또는 청문이 먼저 있는지 모르지만은 또 이 회장이 또 이재용 부장이 그랬나요? 알아봤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후원금 명목으로 5억 5천만을 영재센터에 송금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거 보고 받았냐? 영재센터 지원한 거 보고 받았냐? 그러니까 보고 받지 않았다. 예, 제가 또 기억하건데 검찰들이 어떻게 그 회사에서 이런 수억을 쓰는데 어떻게 계열사 회장들이 보고도 안 하고 하냐? 제가 정말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걸 보면서 검사들 진짜 수준들이 검찰들의 수준하고 진짜 삼성이 지금 몇 조 올리는
회사인데 그룹인데 각 계열사에서 정말 몇천억을 매출 올리는데 그거를 일일이 보고를 하나요? 각 계열사별로 사육 기업 공헌 기금이 있는데 이거를 보고하냐? 이런 거 보고 안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제가 또 쓰는 10억 영재센터에 영재센터에 후원한 것을 보고 안 했냐? 스포츠날지 후원하는 걸 보고 안 한다. 응? 삼성이 재단에 후원한 거 알았냐? 문제가 되고 나서 알았다. 삼성 계열사에서 후원 있었나? 몰랐다. 언론에 보고되고 나서 최치성에게 알아보았나? 또 검찰이 물었어요. 오찬에서 그 자리에서 들었는지 언론사에서 들었는지 하여튼 설명을 들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정경영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요청해서 재단에 출연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쭉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계속 이제 잘 모르겠고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 보고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재판은 계속됐었고 9시 네. 11시 18분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문이 이날 네. 검찰의 신문이 끝나고 네. 그래서 이게 5시간 내일 예유 있음. 내일 다시 그 다음날 8월 3일 날 뭐 좀 5시간 정도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5시간 내일 여유 있음. 승계 부분 일단락됨. 네. 오전에 이재용 신문 마치고 오후에 이해하는 게 어떨지 오후에 공방 기일을 정하자. 뭐 이렇게 했습니다. 뭐 결심 날짜를 정하지. 이렇게 했고 2017년 8월 3일 이 변호사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있었고 여기서 또 이제 그때 이제 변호사들이 또 물은 게 있었어요. 박 대통령을 만났을 때 레이저 쏘는 듯한 이렇게 이제 변호사들이 물으니까 물론 뭐 제 노트 엄청 많죠. 저는 기억 안 나는데 실장은 들었다고 정확한 기억은 안 난다. 야담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없었다고 하는데 뭐 자기가 돌아와서 뭐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또 그 뭐 최지성 실장인지 뭐 저는 뭐 사장이라고 다 하고 하는데 뭐 하여튼 뭐 정식 그 직책은 실장이죠. 근데 저는 뭐 사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이 이렇게 들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나는 정확한 기억은 없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또 물었어요. 야단 맞은 적이 있느냐? 응? 그렇게 하니까 이재용 부회장께서 회장님께서 그 아버님 이건희 회장께서 뭐 자주 독한 훈련을 했었고 아버지에게 야단 맞은 적 외에는 야단 맞은 적이 없다. 응? 그러면서 대통령이 질책이라 하니 실제 상황보다 확대되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대통령이 면담이었고 여자분에게 싫은 소리 처음 들은 소리라 지금 생각하면 소심하고 보모회사에 들었나 이렇게 뭔데 한번 글르고 전달해야 하는데 죄송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대통령이 혼난 것이 그 JTBC에 대한 거 이런 거였다고 물론 그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지 이것이 선거 지원에 대한 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다 했는데 지금 와서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 회의에서 정유라 최순실 언급 안 했다. 누구인지 모른다. 응? 박상진 사장 나오고 난 후 장충기 사장가 공무원 만나서 뭐가 좋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고위 공직자와 식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그때 물론 뭐 아버님이 이제 병서 이렇게 하게 됐지만은 대외적인 활동을 그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나서서 이런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위 공직자와 식사한 적이 없다. 고위 공직자와 식사한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종범 씨와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등등 얘기가 있었고 뭐 등등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변호사 신문들이 뭐 이제 계속 심층적으로 물어보니까 여기도 나왔어요. 네, 갑자기 JTBC 대에 말했다. 톤을 바꿔서 이런 말을 하는지 또 이 부회장 JTBC 뉴스 본 적 있나? 저는 TV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JTBC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분리되고 잘 안 만나고 누님인데 안 되겠습니? 누님인데 안 되겠. 이거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누님인데 안 되겠습니?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 건재하시고 말 안 듣습니다.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홍석현 한테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고 정치인들과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그 두 사람이 삼성이 홍 회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몰랐는지 이건 또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이렇게 했다고 해서 분명히 JTBC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JTBC에 대해 15분 정도 듣고 있었다. 저는 제 노트에 분명히 써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속돼서 제 면담 때 2015년 7월 제가 요건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15년 7월 15일인데 날짜는 사실 정하지 않습니다. 면담 때는 JTBC 때문에 분위기가 어땠나 이게 변호사가 신문하는 게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땠나 무겁고 성마 얘기로 했지만 아마 2월 15일이겠네. 2월 15일 JTBC 얘기는 읽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라고 했는지 정치인의 또 뭐 강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통령이 상결된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월 15일이겠네요. 2월 15일이라는 게 2월 15일 단독 면담 시 정유라 잘 지원 해라 이런 얘기를 했나.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정유라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살해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면담 시에 JTBC 얘기하려고 불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삼성의 신사업보다 JTBC의 송석현 회장이라고 하는 홍석현 회장한테 대통령이 강력한 뜻을 전하라고 끝나고 나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응? 그러면서 또 최소한으로부터 건네받은 영재센터 누구로부터도 영재센터 사업 봉투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렇게 하는데 장충기는 또 봉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충기가 피고인이 박아다 온 것 같다. 그분의 말씀이 맞는 거겠죠. 장 사장이 저한테 받으셨다 하니 실장도 저한테 받으셨다 하니 제가 착각을 했다. JTBC 건으로 경황이 없어 그게 그리 대단한 거였나. 대통령한테 뭘 받았으면 그걸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였는데 영재센터 도와주라는 대통령 선교 작업도 받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계속 JTBC에 대한 거 제가 적어놨었고 많이도 적어놨네요. 이렇게 정말 물론 뭐 이런 거는 재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뭐 소소하게 다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제가 어쨌든 듣고 들은 사실로 보면 지금 삼성의 변호사들이 저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황당한지. 그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적어놓으면서 이렇게 해서 독대 2014년 9월 15일 묵시적 청탁 검사들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2015년 7월 25일 두 번째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하고
2016년 2월 15일 세 번째 면담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어떤 대화도 특정되지 않았다. 대통령과의 피고인과 이재용 부회장과 대화가. 승계 작업은 설계하지 않은 가공의 프레임이다. 이게 이제 변호사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이런 얘기들이 갔었고, 그리고 제가 또 이때에 8월 3일 정말 이 재판이 엄청 열기가 뛴 재판인데 정말 정말 이때 중요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날 엄청 재판이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재용에 대한 신문이 있었는데 4시 13분에 휴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쯤에 오전부터 시작된 재판이 쭉 되다가 여기에 이제 검사들이 알선수재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게 특별하다고, 그때 검찰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사건은 정말 특이하다. 응? 재벌이 그 권력자한테 뇌물을 줬다고 하면서 정말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검찰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변호사가 발딱 일어나서 대답을 했어요. 사실은 이때의 이 변호사는 준비한 답은 아니었었어요. 그랬는데 이 이제 변호사가 처음 이거 수사할 때 알선수재로 수사가 시작됐다. 특검이 검찰이 이 사건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했는데 어느 역대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 왔다. 어느 대통령이든 아들과 딸이 이렇게 구속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 다 알선수재라고 해갖고 이런 재판이 와 있었다. 이렇게 쭉 하면서 이때에 사실 이 변론이 엄청난 거였거든요. 너무너무 제가 정말 말로 옮기지 못하고 그때 제가 왜 이걸 다 제대로 쓰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때 변호사가 준비 안 해온 답을 굉장히 잘했는데 놀래갖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답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정말 제가 노트에 쓰는 거를 저는 보고 상상할 수 있지만 제가 문장으로 엮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때에 정말 이 변론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전부 다 넋이 빠졌고 이걸 하고 나서 막 분위기가 막 엄청 좋았었어요. 제가 그전에 한번 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변호사가 한 얘기 듣고 정말 그 재판이 막 이긴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들으면서도 막 박수를 치고 싶었고 막 삼성 변호인들 법정들도 술렁술렁 될 정도로 엄청 변론을 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판사가 이제 열기를 시키겠다고 열기 이제 좀 휴정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 변호사 이름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앞에 있는 분 보고 변호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삼성의 송우철 변호사님이라고 태평양에 진짜 변론을 너무너무 잘했는데 아직도 이 변론이 언론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또 이제 재판이 계속되고 나서 또 그 다음 또 이제 사건이 하나 터졌었죠. 사건은 아니고 오후에 그 이제 4시 13분에 재판이 계속되면서 그때에 또 이제 유명한 얘기가 나왔었죠. 삼성 변호인 중에 이거는 사실 이게 이제 언론에 나왔는데 거기 중에 변호사 하나가 말을 내 것처럼 타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 집처럼 살아라 해도 이게 내 집이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갖고 언론에 나왔었죠. 요거는 이제 간단한 말이니까 되게 유명하게 됐지만은 실제로 그 휴정되기 전에 했던 이 변호사의 말이 엄청난 유명한 그런 변론이었는데 아직도 제가 이 원문을 다 보지 못해서 사실 저만 이제 감동받은 걸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날 그렇게 해서 그날이 8시 8분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 끝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로 돌아간 것은 한 9시 한 넘어서 이렇게 돌아갔었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날 재판을 다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은
정유라나 최순실 내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고 대통령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삼성의 변호사가 싹 바꿔갖고 대통령이 질책을 해서 1심에서 한 번도 박 대통령이 질책을 해서 우리가 지원하게 됐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소심에도 들어갔지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싹 파기환송심에서 싹 바꿔갖고 저러는 거예요. 정말 이재용 부회장이 빠져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역사가 지켜보고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지켜봤어요. 정말 재판장에서 저 같은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것이 물론 삼성 직원들이죠. 저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지만은 아무리 대통령이 말을 할 수도 없고 말도 안 하지만은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한테 다 뒤집어 씌는지 정말 저는 분노합니다. 나중에 박 대통령이 나오시면 삼성은 어떻게 보상하실 거죠? 뭐 준법위원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하겠다? 문재인이가 지금이라도 평양에 냉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거절할 수 있어요? 나는 강일원도 마찬가지로 문재인한테 거절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지 난 알고 싶어요. 정말 문재인이가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저 자리에 앉아고 저지를 하는데 싸워야지 거기다 굴복해갖고 이렇게 말을 돌리면 돼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21일 날 준법위 변호사 특검들 최종 의견서 내는 날이니까 그날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뭐 30일 날 결심을 한다니까 제가 끝까지 들어가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분해요. 제가 끝까지 이 재판 제가 지켜볼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